자, 우리 최대 걱정이자 이루어야 할 언론 개혁에 대한 오늘의 굿뉴스가 있었습니다. ABC 협회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죠. 이제 더 이상 문체부가 ABC 협회 부수 공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면서 정책적으로 활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우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애를 많이 쓰셨죠. 정말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조선일보하고 ABC 협회를 사기, 공무집행 방해, 국가보조금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은 돼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ABC 협회장도 정말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고 관련자도 색출해야 되고, 이거 이외에 뇌물 받은 여부는 없는지 압수수색부터 들어가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도 해야 되고요. 뱉어내야죠. 정말 오늘 조국 교수님 재판 있었잖아요. 조국 교수님 재판 있으면 조국 교수님 따님이 이렇게 장학금 받았다고 뇌물이라고 하고, 조국 교수님 따님이 이렇게 그 엄마 도우면서 받았던 그 지원금을 사기라고 그 난리 부르스를 치던 언론들이 정작 자기네들은 50만 부대 부수들 200만 부로 조작해서 수십억씩의 세금을 따먹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자기들이 무슨 정론 직필인 양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 구석에서는 수산업자한테 선물이나 받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 코미디 같은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형사처벌이 안 되나 맛이 안 되죠. 정말 이렇게 부수를 지금 우리 국민의 세금을 얼마를 빨아먹었는지 셀 수도 없어요. 이래서 초덕은 동생이라고 한쪽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빨아먹고 한쪽에서는 국민들 세금, 지원금 빨아먹고,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언론개혁 방해하고 검찰개혁 방해하고 서로 순망치안이라고 보호해주고 있는 이 꼬락서니를 볼 수 있는 게, 이 꼬락서니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정말 민주당에서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이게 사실 이제 조선일보나 얘네들이 계란판 만들어가지고 그 짓거리하고 ABC하고 합작해가지고 국고 약탈 행위를 한 것 맞습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전 왜 기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언론개혁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기쁘게 하질 못했어요. 하지 못한 이유는 김부겸 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열린민주당이 해야 되지? 열린민주당을 제가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참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민주당이 먼저 했을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충분히 먼저 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이 있었습니다. 202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뼈아픈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대표가 누구인지 그 한 명, 맨 앞에 있는 리더가 누구인지 한 명, 그의 리더십,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보궐선거 패배는 어디서 온 일이었는데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과 사법개혁과 종교개혁과 다양한 개혁 법안들을 우리 180석을 가지고 있었던 민주당이 팀을 그냥 10명씩만 묶어가지고요 180개 개혁을 추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언론개혁 법안을 지금처럼 한 명이서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었는데 180명이 못했어요. 만약에 언론개혁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언론들이 조중동이나 애들이 윤석열 보호하고 비호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을까요? 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조중동이 자기들이 어떻게 윤석열 보호할 그럴 힘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전 결국 2020년 동안에 180석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적폐에게 시간을 줬던 것이고, 윤석열을 키워줬던 것이고, 초 장관을 도와주지 못했던 것이 윤석열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나마 이제서야 하나씩 풀려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신민희 의견에 공감하고요. 왜 열린민주당 이름으로 계속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그 김건희 논문에 대해서 고발한 것도 열린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은 대체 나서서 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이 있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언론개혁이 이게 시작인 게 이유가 뭐냐면
ABC 부스공사를 이제 신뢰할 수 없다고 활용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구독자 조사를 한다고 해요.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근데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열독률과 구독률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ABC 협회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또다시 같은 기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조금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는 거, 여기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또 같이 해야 될 몫인 것 같고요. 그동안 ABC 부스 공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그 자료를 토대로 인쇄 매체에 정부 광고가 들어간 게 연간 2,452억이에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광고가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니, 더 많은 개혁 방향으로 가야 된다. 구독률하고 열독률을 조사해서 지원금을 주겠다는데 아직도 좋아요, 구독을 안 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세금을 나눠. 아니, 이런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나? 돈이 하는 빨리 겁니까? 좋아요, 구독을 눌러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 임진님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 구독률이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광고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요, 그런 식의 정량적 평가를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돈 많은 애한테 돈 주는 꼴이에요. 구독 많이 되고 있고 그러면 딴 데서 광고 수익 받고 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론사가 거거든요. 돈 많은 애한테 돈을 주는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친구한테 더 잘하라고 돈을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량적 평가보다 오히려 저는 정성적 평가를 기준으로 누가 더 저널리즘, 누가 더 언론사로서의 그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정량적 평가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김승원 의원이 제안했던 미디어 바우처법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 언론 중재위나 이런 곳에 문제 제기되는 것들이나 뭐 오보를 낸다거나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감점 요소로 넣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광고가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야기를 들으니까 확 깨는 게, 진짜 180명 뭐했냐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거 언제 할 거냐 이러려고 180석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열린민주당처럼 세석 의원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그 세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특히나 180명 맨날 조국 때리고 누구 때리고 다 지금 추미애까지 때리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거는 쾌거긴 쾌거인데 정말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은 저는 송영길 대표가 정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단체가, 조직이 덩치가 커지면요, 내부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내분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달라짐에 따라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게 사실은 당대표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가 옛날에 총재 체제처럼 너 이렇게 해라까지까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당 전체의 방향을 정해주고 그 방향을 이루기 위한 각각의 역할을 맡기는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저는 송영길 대표가 할 말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180석도 중요하고 세석도 중요한데 그 두 개가 역할만 잘 맞출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에 말하기를 무릇 전쟁이란 전공법으로서 대하고 기공법으로서 승리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는 최전선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소수가 적의 약한 약점에, 그게 특공대 개념이거든요. 그것처럼 180석은 100석, 말도 안 되는 그 100석들을 막아주고 서로 견제해주고, 그리고 세석이건 한석이건 누군가 가서 우리가 원하는 역할만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안타깝게도 지금 이 전공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물음표가 쳐져버리니까 과연 이 180석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 시계처럼 돌아가진 못하더라도, 손목시계처럼 째깍째깍 돌아가진 못하더라도 하나의 목표로 하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아쉬워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180석 다 뭐 하냐 이 말밖에 안 나온 거죠. 사실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책임은 뭐 전 대표든 현 대표든 간에 전 대표에게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180명을 모두 욕하고 싶은 건 아니란 말이죠. 지도부를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송 대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 시절 송
대표 시절 이렇게 비교하면요. 저는 아까 전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관련돼서 그 토론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위원회 만들었다.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특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든 거 아니고요. 그건 당대표가 책임지고 밀어붙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위에다가 저렇게 맡겨놓고 덜렁 갖다 놓을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송 대표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중수청 언제 만드실 겁니까? 중수청 만든다고 한 게 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얘기 그게 통과가 됐을 때 2019년 말에 통과됐을 때 시행일자가 형사소송법 시행일자가 2021년도 1월 1일이었어요. 정월 초하루였거든요. 그날 갑자기 사면로 이딴 거나 나왔지. 정작 그러니까 이게 1월 1일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은요. 1월 1일 날 시행될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거는 검찰 수사권 제한이잖아요. 그 6대 범죄 빼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제한시키는 거잖아요. 왜 우리 6대 범죄를 남겨놨었죠? 당시에 우리 의석이 없어서 그랬었어요. 그 겨우겨우 통과시킬 때. 그러면 1월 1일 날 시행될 거는 법을 안 지킨 거예요. 윤석열이가. 내부 조직 개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얘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당시에 이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거 검찰 조직 개편도 안 된 상황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조직 개편도 안 됐는데 검찰 수사권 박탈, 검수완박까지 가게 되면 이것도 아직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지금 봅시다. 좋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 지금 보자고요. 지금 검찰 조직 개편했어요. 검찰 조직 개편 다 했고요. 당시에 문제가 될 법했던 것들은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검수완박으로 가야 돼요. 검수완박으로 가려면 6대 범죄를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맡아줘야 돼요. 맡아줘야 되는데 그걸 맡아주는 사람이 중수청이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중수청을 만들어줘야지 야 저기로 갖다 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부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검찰 특위는요 바로 해체당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그만두었을 때 검찰특위는 해체당했고요. 지금 없어요. 민주당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송 대표가 다시 부활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수청이 하나도 못 나오는 게 특위가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특위가 없어요.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송 대표가. 지금 이게 제가 전 대표든 현 대표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표가 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대표는 일을 분배를 해주시면 돼요. 교통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어느 쪽에 방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근데 왜 교통정리를 안 해주십니까? 좀 빨리빨리 좀 추진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ABC 협회가 이렇게 무능력하게 되면서 언론 개혁을 조금씩 이제 밟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이제 대선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KBS 수신료를 폐지하겠다. 이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거예요. 물론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서 KBS가 각성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태경은 여가부도 폐지해라. KBS 수신료도 폐지해라. 지금 뭐만 하면 지금 다 폐지하고 없애버리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대안은 없거든요. 하태경을 폐지하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KBS의 문제점들이죠. 방만한 경영이라던가 수신료 징수권의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수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 KBS를 잘 굴려 먹고 이용해 먹었던 게 박근혜 정권 때 본인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마치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사실 거의 언론에 대해서 그냥 다 자유를 보장해줬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1위를 찍고 있는 마당에 본인이 이제 수신료를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 어떻게 나온 생각인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는요 진짜 세상 이치 그리고 현재 이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개념 모든 것에 대한 일도 모르는 자의 행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국민청원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제 국민청원 뭐 올라갔는지 한번 봤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KBS 수신료 정기요금과 분리징수해달라. 라고 하면서 전기세가 아니고 전기료입니다. 전기는 세금 아니고요. 여기에 포함된다. 강제징수된다. 강제징수 안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KBS 법조팀이 검찰과 유착됐다. 파렴치 아니다. 이거하고 수신료하고 무슨 관계죠? 아니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모든 걸 다 폐지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수신료 폐지되는 순간 공영방송 사라집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게 뭔데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요, 전체 공짜를 써서 공익을 목적으로 경영되는 방송입니다. 공익을 목적,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방송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수신료라는 걸 폐지해버리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광고 수익에 모든 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업방송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언론다운 언론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신료는 폐지할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저도 기본적으로는 신민님하고 의견 똑같아요. 저도 수신료 현재로서는 수신료 폐지는 반대네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 운영 자체를 국민 세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본주의 시장에 맡겨버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전체 국민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저는 세금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말 그대로 TV 수신료라는 세금이 아닌 료라는 것을 따로 받아서 이거는 사실은 일반 그냥 자본 시장에 맡겨버렸는데 돈 징수만 국가가 대신 해주는 거에 가까운 것에 가까워 버리고 오히려 차라리 전면적으로 세금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나오는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예 대안이 없이 뭐 KBS 수신료 폐지하고 너네들끼리 알아서 세렝게티 정글에 잘 살아봐 뭐 이런 식인데 그런 식은 KBS 망하게 하자는 거죠. 왜냐면 지금 KBS가 1억 정도의 연봉이 평균이 연봉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윗급으로 올라갈수록 일을 안 한다는 게 지금 학계의 정석. 그거하고 수신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그거는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네. 수신료를 납부받는 거하고는 연결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도요. 방송법 개정안 등이 발의가 된 사실이 있었고요. 수신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수신료위원회에서 수신료를 받는다면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를 받는 게 맞을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있는 KBS와 MBC, EBS 세 개에 있어서 이렇게 받은 수신료를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수신료위원회를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의 독립위원회로 만들자라는 법안들이 올라간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영방송들 EBS도 문제 많습니다. MBC도 문제 많고요. MBC, KBS, EBS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회와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그 운영의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수신료하고는요 1도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수신료 폐지를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수신료를 받은 것 중에서 3%만 EBS에서 주고 MBC나 뭐 다른 데는 주지도 않고 그거 사실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태경의 거짓말입니다. 주장입니다. 그거. 하태경을 폐지하자는 청와대 올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 근데 맞는 말인 게 이제 수신료는 그렇다 치는데 지금 그런 안 좋은 인상이 KBS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KBS가 이번에 3,800원으로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이제 인상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반발이 커진 건데 사실 KBS가 꼭 어떤 지금 우리가 뉴스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그러는데 KBS가 하는 역할 중에서는 KBS 월드라던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국영방송으로 하고 있는 뭐 클래식 같은 이익이 나지 않는 방송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국민들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방송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수신료에 잘 쓰면 되는데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수신료까지 받으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자체 광고도 따로 하고 거기에 수신료까지 받으면서 KBS가 하는 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요 이런 청원이 올라가고 강제징수 한 적도 없는데 강제징수한다라고 이 청원 하신 분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강제징수는 전기 요금에 포함되니까 이제 강제징수라고 표현한 설명을 거야. 드릴게요. 이게 그거는 다 오해야. 일반인의 입장에서 용어를 적확하게 사용하길 기대하는 건 좀 무리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전기세에 묻어서 같이 오니까 그걸 나눠서 내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강제징수하고 느낄 수도 있죠. 그냥 이게 일반인이. 왜냐면 안 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아닙니다. KBS가 이게 푸나님이 계시면 아마 한마디 하셨을 거예요. 의제를 하라고. 한마디 하셨으니까 이게 KBS가 지금 KBS 문제가 과연 수신료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수신료를 안 받는 다른 언론들은 제대로 돌아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수신료의 문제일까라는 결론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신료를 안 받는다고 해서 KBS의 문제가 없어진다. 그럼 안 받아요 당연히. 근데 수신료가 없어지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2의 TV조선이 나올 수도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그런 결과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을 세울 때 정말로 앞도 밑도 끝도 없이 수신료를 폐지하겠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대안을 세우지 말고 수신료를 없앤 대신 차라리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으로 바꾸고
이 국영방송을 운영할 때 어떻게 정권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정론 직피를 펼칠 수 있는 방법을 뭐 모색을 할까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KBS 마음에 안 들잖아. 수신료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돈 못 받게 하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세금 이렇게 하면 쟤들은 또 이거를 국가가 방송에 개입한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올 거기 당연하지.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수신료에서 지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 KBS 수신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전기료와 함께 납부받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도 나왔는데 왜 계속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가? 왜 그렇죠? 난 TV 안 보는데 특히나 요즘에 유튜브 보고 하는데 이걸 왜 그냥 내가 마치 삥 뜯기고 있는 느낌인데 이게 2,500원입니다. 한 달에. 2,500원인데 이 3,800 올리면 한 달에 그냥 한 3,800원이니까 삥 뜯긴 느낌이 이런 건데요. 저 수신료 얼마 낼까요? 저 10원도 안 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니 잠깐만 이제 신청하면은 이거는 아니 안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 내는 법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수신료 안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전체 국민들이 이미지 속에 그거를 뭐 법적으로 적합한 용어와 적합한 개념으로 판단하게 하는 건 무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내는 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정치인이라는 자가 그 반감을 교묘하게 긁어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저는 짜증이 나는 거죠. 맞아, 그 부분이 과연 핵심인 그게 해결 방법인가? KBS를 없애기 위한 방법인가? 아니 KBS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과연 KBS 수신료를 안 받는 건가? 이걸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디테일로 갈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KBS에서 하는 뭐 방송이나 보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KBS 수신료 폐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태경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놓은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고 이게 노는 문제인 거예요. 거예요. 비판하면 돼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프레임을 딱 가지고 이슈를 던져야죠. 뭐 공영방송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지할 수 있게끔 말을 만들어서 던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하태경한테 또 뺏겼으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지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네. 알았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아니, 디테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안 속으면 돼요. 안 속으면 된다라는 게 안 내면 된다고? 우리는 안 낼 수 있고 안 내는 아니, 사람들이 잠깐만. 많은데 나도 안 내거든요. 무관심해지거든 이거에. 나도 안 내는데 무관심해져요.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 내냐는 게 제일 궁금해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네,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TV 없으면은 푸나님 계시면 황교안으로 넘어가자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안 내는 방법이야. TV가 없으면 신청하시면은 또 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임지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그 하태경이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이런 거를 대선 공약으로 나와서 또 인민을 호도한다. 이 부분이 네, 비판받아야 할 그거예요. 점이다. 네. 네. 자, 이 부분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